네, 오늘은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윤재형 선임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눌지 일단은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그 안에서 변동성 확대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주제를 일단은 오늘 잡아오셨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관세라는 것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쏟아지고 있는 행정 조치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행정 조치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만큼 지금까지 관련된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황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떨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선 언론에서 행정명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명령을 포함한 행정 조치가 어떤 건지 좀 약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명령이 조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행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권한으로 발할 수 있는 각종 이제 조치들을 좀 통칭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이 행정명령, 네. 요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어떤 대통령 교서, 메모 형태로 이제 강요들한테 지시를 내린다라든가, 혹은 이제 포고령 형태로 이제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행정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행정 명령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더죠. 직접적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뭐 관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가장 좀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행정 명령이라든가 이런 각종 행정 조치를 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공약이랑 좀 연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안 나온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또 나오겠구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좀 추적한 자료를 좀 발간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얘기 들어서 아마 바이든 행정부 때 어떤 행정명령이다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는 좀 나오고 있는 단어고요. 지금 아마 이 차트 보셔도 아마 바로 확 들어오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90년대 이후 이제 클린턴 1기부터 시작해서 각 행정부에서 각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의 이제 누적 개수입니다. 이제 임기 동안 이제 과연 이제 몇 개나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냐라는 걸 좀 정리를 한 건데요. 행정명령만 좀 추려봤어요. 지금 가장 왼쪽에 이 우뚝 솟아있는 이 빨간색 선. 저게 트럼프 이긴가요? 네, 트럼프 이깁니다. 지금 이제 2월 26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75개. 지금 이제 오른쪽 메뉴에 검정색 선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이게 트럼프 1기예요. 트럼프 1기인데 이제 220개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근데 정체성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지금 정체성 굉장히 분명하죠. 지금 근데 지금 트럼프 1기 전체에 걸쳐서 이제 220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트럼프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좀 넘었죠. 넘은 시점에서 벌써 지금 75개. 한 3분의 1 벌써 3분의 1 정도. 예,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령이 이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을 통해서도 이 정책이 실현이 되지만 굳이 이 행정명령을 포함한 행정 조치들을 왜 쓸까? 좀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상징성이 강해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 행정부 강요들한테 이렇게 해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이라는 걸 딱 바람으로 해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절차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복잡한데 행정명령은 이 대통령 권한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어떤 이제 법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크게 제한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시하는 과정에서 또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어떤 법에서 이제 미비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트럼프 행정부 이기 들어와서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도하는 바를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것 이외에도 정치적으로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들 좀 카테고리별로 확인해 볼까요? 우선 이제 시장에 좀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카테고리 몇 개 좀 추려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 무역균형 재조정, 관세에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우선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1월 20일 이제 취임을 하고 한동안 이제 이슈가 없다가 이제 멕시코, 캐나다,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죠. 그랬다가 연기를 해줬는데 지금 이제 확정된 걸로 이제 3월 4일 확정된 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지금 이슈들 남아 있는 게 몇 가지 좀 살펴보실 만한 게 그 지금 자국 산업 육성 방안 맨 윗줄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이제 보고서들을 이제 각 부처별로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제 사실 관세 부분이 좀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관련된 일정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별로 요건 좀 쪼개져 있겠네요. 네, 이제 안에 부처별로 들어가게 좀 쪼개져 되면. 있고 네. 그 다만 이제 이 부처별로 이 보고서들을 취합해서 최종 보고서를 이제 기한을 정해줬다 보니까 아마 해당 기한을 좀 거의 채워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1일로 좀 예정이 그러네요. 되어 있다 보니까 3월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거 외에도 그 예산처에 지금 내려진 지시 중에 하나가 이 상호 관세에 미치는 영향, 네. 상호 관세가 미치는 영향을 좀 조사를 해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각종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방향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그 개별 국가별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네.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 시작을 해서 뒤이어서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까지 넘어왔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개별 국가 대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협상 카드로 활용할 모습을 보이다가 뒤이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관세를 이제 물리는 방향으로 네.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헤드라인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게 무역 균형 재조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행정 조치들이에요. 다만 이제 이외에도 저희가 볼 만한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을 좀 볼까요? 네, 두 가지 카테고리를 좀 같이 정리를 네.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경제 활성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너지 인프라 네.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경제 활성화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막 정책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떤 이제 가계 비용 절감이라든가 혹은 뭐 규제 철폐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나와 있고 다만 이제 해당 내용들도 지금 각 부처별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어떤 것들을 철폐를 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강화를 할지 이런 것들 조사를 좀 해봐라. 라는 이제 형태로 좀 나와 있다 보니까 해당 내용들이 이제 보고서가 올라온 이후에 좀 더 이제 구체화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이 에너지 정책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취임 첫날부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어떤 이제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주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적해서 살펴보게 되면 큰 틀은 결국 미국 내에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을 늘리고 네. 가격을 다운시켜서 우리가 에너지를 자립하겠다. 사실 이제 트럼프 1기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또 네. 전환을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좀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유가에 관해서는 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하향 안정화를 시킨다는 네. 방향을 두고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무역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이는 행정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이제 뭐 일자별로 저희가 앞서 카테고리 그 테이블에도 정리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어느 정도 빈도로 일정상 어느 정도 타임라인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지 그 확인해보는 경향성에 대한 파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공약과 연계성에서 좀 살펴보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공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각 후보자들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그렇죠. 비전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이 한정된 국가 자원을 어디다 어떻게 배분할 활용할 건지 것인가. 예, 그런 네.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계선상에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테이블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이제 테이블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조금 역시나 또 작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예. 좀 되는데요. 네. 이제 색상으로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네. 크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방향성 제시 이런 아.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경제 활성화 관련된 것들 그리고 밑에는 뭐 외교라든가 이제 뭐 정부 효율화라든가 효율화.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놨고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테이블에 네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들이 나와 있고 색깔이 진할수록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숫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이제 그만큼 정책이 많이 나왔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 근데 여기 좀 특징적인 부분 하나만 좀 짚어서 네.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제 상단에 보시면 좀 뻥 비어 있는 라인이 있어요.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활성화 부분이 어떤 공약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네. 아직까지 정책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하단에 이제 이 어떤 기독교적 이념이라든가 이런 미국적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굉장히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잡을 분 잡고 그다음에 이 경제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은 초반에 이 정책 나온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영향이라든가 혹은 뭐 정책 관련해서 조사를 해라라는 지시 부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관세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고 나면 네. 이 경제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 어떤 이제 시장 변동성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약간 네. 아래쪽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경제 활성화 정책들 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차반은 좀 상쇄시켜주는 취재가 역할을. 그렇죠.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초반에 관세 등의 이 정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시장에 다소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로 인한 경기에 대한 걱정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조금 상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돼 있는 공약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트럼프 정부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은 투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관련해서 ETF들 좀 볼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경제 활성화랑 그리고 이제 무역 관련해서 좀 살펴보게 네. 되면 사실 이제 1기 때 그 무역 어떤 이제 관세 대상이 됐던 제품들,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들 이런 네. 것들 단기간에는 좀 상승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사실 역풍이 네. 또 있죠. 해당 국가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렇죠. 뭐 비용 증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대상 품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 올라갔지만 좀 장기적으로 좀 약간 내려앉는 그런 모습도 항상 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간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만한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미국 내에서 어떤 전통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수혜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제 미국 전통 제조업. 네. 이거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유니버스에 이제 가져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제 경제 활성화 관련된 정책들 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네. 이제 유니버스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이외에도 뭐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관련한 부분 이야기를 드렸어요. 관련해서 볼 만한 것들도 있죠. 네, 우선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역시나 좀 테이블로 좀 정리를 했는데 네. 역시나 빽빽합니다. 지금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 섹터 전반,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탐사 시축해서 이제 생산하는 쪽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MLP 혹은 인프라, 그리고 마지막이 이 파이프라인인데 네. 유니버스에는 이제 파이프라인만 좀 추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기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이 Q를 늘리고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는 다운시키고, 네. 정책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적인 이 양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이 미드스트림 부분들 이쪽들이 좀 더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련해서는 이 파이프라인 관련 ETF를 좀 더 이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취지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TPYP, 네. 티커 쓰는 ETF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정부 초기에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는 행정명령, 행정조치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할지 ETF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을 좀 시켜봤고요.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자료로 발간을 하고 계세요. 내용들이 사실 적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것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이어서 시장 동향을 좀 체크해 보죠. 네, 우선 동향들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사실 이제 아까 행정명령 자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PPT로 좀 만들면서 좀 굉장히 네. 죄송스러운 게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맞아요. 약간 빼곡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자료로 좀 네, 네.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겠다 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시장 동향 넘어가게 되면 네.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채권 관련해서 채권.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6주 연속 지금 계속 하락을 좀 하락해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관세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침체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좀 더 이제 하락폭을 키웠다라는 네. 거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한편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인지 주식시장 자체도 조금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 성장보다는 어떤 대형 가치라든가 이쪽 네. 계열들이 좀 더 선방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차트 자체도 이제 네. 주요 이제 유형별 사이즈별로 좀 정리를 한 건데 지금 대형 성장이 좀 안타깝게도 지금 낙폭이 제일 큰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좀 끌어내린 상태고요. 지금 이제 대형 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크셔 그리고 뭐 디즈니라든가 이런 혹은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이제 금융주들이 좀 약간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까지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형 성장이 좋지 않다라는 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메가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쪽이고 그것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로 연결시켜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 가운데에서도 관심 있는 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의 흐름일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우선 이제 S&P 500 전체로 봐도 지금 이제 S&P 500 이제 전체 기준으로 봐도 뭐 버크셔라든가 뭐 일라일리라든가 이런 기업들 받쳐주고 네.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요. 이제 바로 이제 반도체 좀 넘어가서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반도체 쪽 속해 있는 이 편입 기업들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이 하락 기여도라고 해서 네. 이제 해당 ETF가 뭐 5% 빠졌다라고 했을 때 개별 종목이 각각 이제 얼마나 끌어내렸나, 그렇죠. 혹은 얼마나 네. 끌어올렸나라는 걸 좀 네. 나타낸 건데, 사실 반도체 지금 사실 이제 어떤 이제 관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직격탄 맞으면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 가장 선방하고 있는 섹터가 이 필수 소비재 섹터입니다. 방어적인 성격의 그렇죠. 좀 방어적인 섹터들? 성격의 섹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7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연초 대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필수 소비재 섹터 5% 상승 보였고, 네. 지금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뭐 코스트코라든가 뭐 필립 모리스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쪽에서도 마이너스 쪽에서도 분명하게 좀 정체성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팩터별로는 어떤 흐름인가요? 네, 혹시나 팩터 내에서도 이제 비슷한 경향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변동 팩터라는 게 있고 네. 모멘텀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모멘텀 팩터는 뭐 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했을 때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추려서 가져가는 거고요. 네. 저변동은 이 기업 특성상 이 주가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을 묶어서 만든 ETF가 또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MTUM 네. 티커를 가진 ETF, 그리고 저변동 같은 경우는 SPLV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지금 이제 회색 음영 부분이 저변동 팩터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하냐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계속 안 좋다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어차피 시장 동향 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시장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이점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중국 상대 강세는 좀 계속해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소폭 좀 조정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빠르게 어떤 상대 낙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축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회색 음영이 네. 미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나 센가를 좀 나타낸 아.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인데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이제 강세 키워나가다가 네.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빠지는 그러네요. 모습. 줄어드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이제 빅테크들 위주로 좀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상대 강세를 좀 줄이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지수가 좀 제일 셌나 네.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단연코 이 대형 기술주입니다. 지금 다른 이제 차트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항생테크 지수가 네. 있어요. 해당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 묶어놓은 지수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최근 이틀 동안 조금 조정은 있었어요. 네. 지난주 목금해서 좀 조정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 연초 대비로는 조금 이제 빠진 모습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세 흐름, 그리고 이제 미국 대비 상대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참고 삼아 네.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완연하게 지난해 대비 달라져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뭐 이렇게 여러 이 방면에서 확인해봐도 고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시장에 대응할 때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행정 조치의 흐름, 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대응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윤재홍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